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움직였습니다. 9천조 원을 들고 아시아 한 나라를 택했죠. 전 세계 내의 언론이 들썩였어요. 당연히 일본이나 싱가포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나 홍콩 정도겠지 예상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안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투자 심사역은 그 순간 책상을 내리쳤어요. 5년 전 인도에서 3조 원을 날린 그는 맹세했었습니다. 다시는 신흥시장을 믿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상사가 명령했습니다. 한국 가서 실사해오라고요. 그는 비웃었어요. 인구 5천만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하지만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메인담 안에 일본이 당황했어요.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막았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위협했습니다. 리커라 근데 디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 영국인은 깨달았죠. 자신이 5년 전 잃었던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OECD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글로벌 AI 인프라 벤치마킹 국가로 지정한다고요. 블룸버그는 한국을 AI 투자 적합국 1위로 평가했습니다. 푸딩 세계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된 나라의 힘을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에너지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제 이름은 아직 무게가 있었죠. 아니, 있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2019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블랙록에서 24년을 일했어요. 부사장까지 올라갔죠. 전 세계 에너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까지 모든 걸 다뤘어요. 제 손을 거친 프로젝트 금액만 해도 수백조 원이 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황금손이라고 불렀죠. 제가 승인한 프로젝트는 거의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도 라자스탄주 태양광 프로젝트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짓는 계획이었죠. 인도 정부가 전폭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도 제공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숫자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3조 원을 투자했죠.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문제가 터졌어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땅이 사실은 부족민 소유였던 거예요. 공사가 중단됐죠. 그 다음엔 전력망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인도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을 거부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춰섰어요. 사막 한가운데 반쯤 지어진 태양광 패널만 남았죠. 3조 원이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책임을 졌어요. 블랙록에서 사임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제 판단 실수였으니까요. 2020년 런던으로 돌아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셋의 사무실도 작았어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줬죠. 아들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토마스는 기후활동가였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돈만 쫓다가 실패한 거라고요.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봤다고 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숫자만 봤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 그것만 중요했죠. 땅이 누구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믿지 말자는 거였죠.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신흥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요. 2025년 1월이었어요. 옥스퍼드 동창 데이비드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임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네. 관심 있나? 저는 귀찮았어요. 뭔데? 한국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야.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어. 블랙록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옛 직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저를 멈춰 세웠죠. 한국? 너무 작잖아. 데이비드는 웃었습니다. 규모가 9천조 원인데도 9천조요? 숨이 멎었어요. 그건 제가 인도에서 날린 돈의 3,000배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블랙록과 오픈 AI가 손잡았어.
한국 전남에 AI 수도를 짓는데 자네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데이비드. 나는 다시는 안 해. 신흥시장은 이제 질렸어. 그는 한숨을 쉬었죠. 자네가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생각해봐. 재기의 기회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9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죠. 무슨 일이야? 저는 데이비드의 제안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하지만 도망치지는 마. 도망요? 인도 때 당신은 도망쳤잖아. 책임지고 사임한 건 좋았어. 하지만 그 뒤로 당신은 움츠러들었어. 작은 일만 하고 있잖아.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5년 동안 안전한 프로젝트만 골랐어요. 작고 리스크 없는 것만 했죠. 두려웠던 겁니다. 다시 실패할까봐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도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봐보지 뭐. 그는 환호했죠. 잘 결정했네. 자료 보낼게. 이틀 뒤 두툼한 보고서가 이메일로 날아왔습니다. 블랙록과 오픈AI의 공동 프로젝트.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안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저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 과연 이번엔 다를까? 일주일 뒤 저는 히드로 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아내와 아들이 배웅 나왔어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와. 믿어. 토마스는 시큰둥했어요. 아빠 또 돈벌이 하러 가는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재생에너지야. 내가 좋아하는 그린 프로젝트라고. 토마스가 콧방귀를 뀌었죠. 믿을게. 증명해봐.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인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브래들리 씨. 저는 통역사 최은하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영어가 유창했죠. 은하 씨가 안내를 맡으신 건가요? 네. 일정 내내 함께 할 겁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은하 씨가 설명했죠.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전남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강나래 팀장님을 만나실 거예요. 강나래요? 전남도청 투자유치팀장이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인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 뒤 강남 한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30대 후반 여성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임스 씨. 저는 강나래입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에너지가 넘쳤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적당히 웃었죠. 업무니까요. 나래 씨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전남 프로젝트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전라남도 해안선이었죠. 나래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솔라시도입니다. 22제곱킬로미터 부지예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8기가와트고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8기가와트요? 정말입니까? 네. 이미 6기가와트는 가동 중이에요. 2030년까지 8기가와트 완성이 목표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가동 중이라고요? 블랙록 발표 전부터요? 나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2020년부터 준비했어요. 블랙록이 오든 안 오든 우리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블랙록 투자가 확정된 뒤에야 움직였거든요. 한국은 투자 전부터 이미 달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전력망은 안정적입니까?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2024년 단 한 차례도 대규모 정전 없었어요. 신뢰도 세계 4위예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인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전이 났었죠. 나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반도체 공급망도 완벽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80% 장악하고 있거든요. 내일 화성 캠퍼스 방문 예정이에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회의적 태도도 여전했죠. 나래 씨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좋아 보여도 실행은 별개예요. 저도 그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나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러시군요. 어디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인도에서요. 2019년에요.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들었어요. 라자스탄 프로젝트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일이잖아요. 실패 사례도 공부해야죠. 그래야 똑같은 실수 안 하니까요. 저는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단순히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때? 저는 한숨을 쉬었죠. 말은 좋아. 근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인도 때도 똑같았거든.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봐. 숫자 말고 사람을 봐.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확인해.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남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3시간 달렸어요. 창밖으론 산과 들이 지나갔죠. 나래 씨가 옆자리에 앉아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호남평야예요. 저기 보이는 산이 지리산이고요. 저는 대충 듣고 있었어요. 경치보단 제 불안이 더 컸으니까요. 목포에 도착했을 때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래 씨가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홍어찜 집이었죠.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먹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냄새가 강렬했죠. 은하 씨가 설명했습니다. 홍어는 발효시킨 거예요. 처음엔 냄새가 강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식사 후 우리는 솔라시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 수평선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위로 흰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내려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발전기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나래 씨가 옆에 섰습니다.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우리를 맞았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 이강산입니다. 악수를 나눴죠. 강산 씨는 과묵해 보였습니다. 설명은 짧고 명확했어요. 현재 태양광 3기가와트 가동 중입니다. 풍력은 2기가와트예요. 2027년까지 3기가와트 추가 예정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블랙록 본계약 전인데도 공사를 계속하십니까? 강산 씨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 계획이니까요. 블랙록이 오든 안 오든 우리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든 게 블랙록 돈을 기다렸어요. 투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송전탑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게 다 작동합니까? 네. 24시간 전기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목포 시내 호텔이었어요. 객실에서 바다가 보였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라시도 현장, 5기가와트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시설, 그리고 이강산 소장의 말. 우리 계획이니까요. 인도와 비교가 됐습니다. 라자스탄 프로젝트는 모든 게 약속이었어요. 정부가 토지를 주겠다는 약속, 전력망을 연결하겠다는 약속,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실제로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약속보단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말보단 결과가 먼저였죠.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 봤어.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놀랐어.
이미 돌아가고 있더라고. 인도처럼 허황된 계획이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믿어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이틀째야. 더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했어요. 나래 씨가 곳곳을 설명했죠. 저기가 여수 산업단지예요. 석유화학 공장들이 있죠. 전력 공급은요?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요. 이미 5년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죠. 순천만에 들렀습니다.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갈대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은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람사르 습지예요. 생태보호구역이죠. 저는 의아했어요. 개발지역 옆에 보호구역이요? 네. 우리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생각해요. 토마스가 들으면 좋아할 말이었습니다. 점심은 보성 녹차밭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한정식이 나왔죠. 작은 접시들이 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래 씨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건 나물이고 저건 생선구이고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했어요.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식사 중에 나래 씨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솔직히 어때요? 한국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못하겠어요. 왜요? 인도에서 배웠거든요. 처음엔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 문제가 터졌죠. 나래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인도는 정확히 뭐가 문제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 없는 약속이요. 정부는 모든 걸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론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토지 소유권도 불분명했고 전력망도 없었어요. 허가도 제때 안 나왔고요. 결국 3조 원이 날아갔죠.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또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나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는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틀 동안 의심되는 거 다 물어보세요. 확인하고 싶은 거 다 확인하세요.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엔 전력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국전력 지사였어요. 커다란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웠죠.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표시됐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게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지금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2기가와트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숫자가 계속 변했어요. 5.2에서 5.3으로 올라갔다가 5.1로 내려갔죠. 이게 왜 계속 변하죠? 바람과 햇빛이 변하니까요. 하지만 전체 공급은 안정적이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태양광이 줄어들면 풍력이 보완하고 풍력이 약해지면 해상 풍력이 채워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정전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담당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2024년 전남 지역 대규모 정전 제로예요. 소규모 정전도 연간 3회 미만이고요. 평균 복구 시간은 12분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도는 주 1회 정전이 일상이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미 작동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실시간 관제 시스템, 검증된 공급 안정성. 인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래 씨가 물었어요. 내일은 서울 올라가세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하실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요? 네. HBM 생산 라인 보여드릴게요. AI의 심장이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목포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한국 전남 현장 실사 1일차로 정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예상보다 훨씬 준비돼 있다.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이르다.
엘리자베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어. 내일 서울 가. 곧 답장이 왔어요. 잘하고 있어. 믿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응원이 힘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기억이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죠. 한국이 정말 다를까? 진짜 믿어도 될까? 내일 반도체 공장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KTX를 탔어요. 용산역까지 3시간이었죠. 기차 안에서 나래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박솔 연구원이에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하세요. 전남 프로젝트 기술 총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되네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30대 초반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솔입니다. 악수를 나눴죠. 솔 씨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나래 씨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화성까지 차로 1시간 걸립니다. 가면서 브리핑해 드릴게요. 차 안에서 솔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이게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입니다. 2020년 2기가와트에서 시작해 지금 5기가와트예요. 2030년 목표는 8기가와트고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증가 곡선이 일정했어요. 매년 꾸준히 올라갔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계획이니까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일정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블랙록 투자 없어도 진행됩니까? 당연하죠. 우리 자체 계획이에요. 블랙록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는 블랙록 돈이 전부였어요.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죠. 한국은 자기 돈으로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솔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태풍이요. 연평균 2~3번 옵니다. 하지만 대비는 돼 있어요. 발전기 내구성 테스트 완료했고 복구 매뉴얼도 있죠. 저는 또 물었습니다. 실제 태풍 피해는요? 2023년 태풍 카눈 때 발전기 3대가 멈췄어요. 복구에 8시간 걸렸죠. 손실은 미미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리스크를 인정하고 대비책을 가진 것. 이게 신뢰를 줬습니다.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보안 검색이 엄격했죠. 제 가방과 노트북까지 검사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바다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았어요. 반갑습니다. HBM 라인 담당 정바다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클린룸 앞에 섰습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온몸을 감싸는 하얀 옷이었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어요. 무섭도록 조용했죠. 기계들이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어요. 바다씨가 설명했습니다. 저 기계 하나가 250억 원이에요. 저기 보이는 것만 40대입니다. 1조 원어치가 한 공간에 있었죠. 멈춤 없이 24시간 돌아갑니다. 1초 정지에 1,000만 원 손실이에요.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구나.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모니터에 HBM 칩이 확대돼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회로가 빽빽했죠. 이게 3나노미터 공정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만 양산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AI의 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오픈 AI가 여기서 얼마나 사갑니까? 바다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그들이 쓰는 HBM의 70%가 우리 거예요. 엔비디아 GPU에도 우리 칩이 들어가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블랙록이 한국을 택한 이유를요. AI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공장을 나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은하 씨가 놀라 물었죠. 브래들리 씨 괜찮으세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나래 씨가 물을 건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도가 떠올랐어요. 2019년 여름 라자스탄 사막. 태양광 패널 설치 현장이었죠.
인도 정부 관계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6개월 안에 완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숫자도 완벽했고 계획도 그럴듯했죠. 하지만 공사 시작 3개월 만에 균열이 보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나타나 공사 중단을 요구했어요. 정부가 약속한 땅이 사실은 부족민 소유였던 겁니다. 모상 협상이 시작됐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공사는 멈췄어요. 그 다음엔 전력망 문제였습니다. 송전탑을 세우려는데 인도전력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죠. 우리가 직접 짓겠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났어요. 관료들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블랙록 윤리 강령에 어긋나니까요. 그러자 허가는 더욱 지연됐죠. 1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30%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투자금 3조 원 중 2조가 이미 들어갔죠. 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했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3조 원을 그냥 버리자고. 결국 저는 책임을 졌습니다. 부사장직을 사임했어요. 27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뉴스에도 났습니다. 블랙록 인도 프로젝트 참패. 책임자 사임. 런던으로 돌아온 저를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투자자는 재기가 어렵죠. 제임스 씨. 나레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잠깐 옛 기억이 나서요. 나레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죠. 호텔 가서 쉬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작동하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관제 시스템, 세계 최고 반도체. 인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엔 정말 끝이야.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인도 생각났어. 당연하지. 트라우마니까. 괜찮아. 모르겠어. 한국은 준비돼 있어. 근데 또 틀릴까봐 무서워.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인도가 아니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적용하는 거야. 믿어봐. 자기 자신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볼 거야. 의심하되 공정하게. 두려워하되 회피하지 않게. 인도의 실패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으로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차례였죠. 사흘째 되는 날 런던에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6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자 빨간 알림이 15개나 떠 있었어요. 대부분 로버트 체인버스였습니다. 제 옛 동료이자 지금은 경쟁자였죠.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긴급이었어요. 제임스, 한국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 본문을 읽었죠. 이사회가 우려하고 있네. 한국은 너무 작아. 정치 리스크도 크고. 일본이 훨씬 안정적이야. 내 의견은 철수야. 자네 생각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보수적이었어요. 새로운 시장을 싫어했죠. 일본만 고집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본사 CFO였습니다. 브래들리 중간보고 필요. 화상회의 내일 오전 9시 런던 시간. 참석 필수. 시계를 봤습니다. 런던 시간 밤 11시였어요. 내일 오전 9시면 한국 시간 오후 5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정리했죠. 솔라시도 현장 재생에너지 5기가와트 가동 중. 전력망 안정성 2024년 대규모 정전 제로. 반도체 공급망 HBM 시장 점유율 80%.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죠. 북쪽엔 불안정한 이웃이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정치 리스크를 무시할 순 없었어요. 저는 리스크 평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오후 5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런던 본사 임원 6명이 보였어요. CFO가 먼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상황 브리핑 부탁하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첫째, 인프라 준비도. 한국 전남은 이미 5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가동 중입니다. 2030년까지 8기가와트 목표이고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둘째, 기술 경쟁력.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80%를 장악했습니다. 오픈AI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하죠. 셋째, 전력 안정성. 2024년 단 한 차례도 대규모 정전이 없었습니다. 신뢰도 세계 4위예요.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숫자는 좋아 보이네. 하지만 정치는? 북한 리스크는 어쩔 건가? 중국이 압박하면?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북한 리스크는 과대평가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북 충돌 제로예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압박할 수 없죠.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검토했나? 로버트가 추천했는데. 저는 일본 자료를 넘겼어요. 일본은 지진 리스크가 큽니다. 2024년에만 규모 6.0 이상 지진이 3차례 발생했죠.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입니다. 또한 전력 비용이 한국보다 40% 높습니다. CFO가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의견은? 로버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 여전히 일본을 선호합니다. 한국은 너무 모험적이에요. 제임스, 자네 인도에서 실패했잖나. 또 그러고 싶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인도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더 신중합니다. 한국은 인도와 다릅니다. 약속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로버트가 비웃었죠. 시스템? 3년 전 자네도 인도 시스템을 믿었잖아. CFO가 정리했습니다. 알았네. 브래들리, 일주일 더 조사하게.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하게. 우리가 결정하겠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나래 씨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어요. 나래 씨가 물었죠.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본사가 회의적이에요. 특히 로버트라는 동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우리도 처음엔 의심받았어요. 너무 작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요? 나래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보여줬죠.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요. 지금 여기 앉은 제임스 씨가 증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들 토마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어때? 프로젝트는? 저는 피곤했지만 성실하게 답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재생에너지 중심이야. 내가 좋아할 만해. 토마스가 놀란 듯 말했죠. 진짜? 아빠가 환경 생각하는 거 처음이네. 그 말이 따끔했습니다. 토마스, 미안하다. 인도 때는 정말 돈만 봤어. 근데 이번엔 달라. 한국은 환경과 개발을 같이 생각해. 순천만이라고 람사르 습지가 개발지역 바로 옆에 있어. 보호하면서 개발하더라고. 토마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데웠어요. 아들의 인정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죠. 다음 날 다시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어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김들이라는 60대 주민 대표를 만났죠. 할머니는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은하 씨가 통역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들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뭐 어때요? 젊은이들 일자리 생기잖아요. 우리 손자도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끄럽진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기 잡을 때 엔진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이까짓 거. 저는 그 여유에 놀랐습니다. 인도에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었어요. 보상금을 더 달라고 시위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나래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뭐 더 보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전력 공급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법적 문서요. 인도에선 계약서가 엉터리였거든요.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내일 한국전력 본사 가시죠. 그날 밤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현장 소식이었어요. 로버트, 한국은 준비돼 있네. 자네가 우려한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일주일 뒤 최종 보고 때 자세히 설명하겠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제임스 조심하게. 자네 또 설득당하고 있어. 인도 때처럼.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로버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고 있었죠. 두려움에서 확신으로요. 나흘째 아침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였어요. 정바다 엔지니어가 함께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바다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화성보다 더 중요해요. 왜죠? 차세대 HBM사 연구소거든요. 미래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천 캠퍼스는 화성보다 작았지만 더 첨단처럼 보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달랐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 건축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구동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슬기 소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죠. 슬기 소장은 차분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HBM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차세대 메모리라는 것 정도만요. 소장이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지금 오픈AI가 쓰는 게 HBM3예요. 속도는 초당 819GB죠. 빠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BM4는 초당 1200GB예요. 50%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는 30% 줄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AI는 전기를 엄청 먹어요. 챗GPT 한번 돌리는데 일반 검색에 10배 전력이 들죠. HBM사를 쓰면 같은 성능에 전기를 30%덜 써요. 블랙록이 투자 비용 줄일 수 있어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복잡한 회로도가 떠 있었죠.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팀이 HBM사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평균 나이 32세예요. 젊네요. 이 분야는 젊을수록 유리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우리를 봤습니다. 소장님이 소개했죠. 여기 제임스 브래들리 씨예요. 블랙록에서 오셨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We are making AI's future hit. 저는 감동받았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시제품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작은 칩이 있었어요. 이게 HBM사 프로토타입입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죠. 저렇게 작은 게 AI를 돌린다고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안에 960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요. 인간 뇌 뉴런보다 많아요. 양산은 언제 시작합니까? 2027년 목표예요. 그때 오픈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우리 칩이 들어가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블랙록 프로젝트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앉았죠. 20대 후반 여성 연구원이 물었어요. 한국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준비가 이렇게 잘 돼 있을 줄 몰랐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10년 준비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0년이요? 네. HBM 연구는 2015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필수가 됐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한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든 거구나. 오후엔 생산 시뮬레이션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공장 전체가 3D로 구현돼 있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가상 공장이에요.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여기서 시뮬레이션해요. 병목 구간을 찾고 효율을 높이죠. 화면에서 로봇들이 움직였어요.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포장했습니다. 모두 자동이었죠. 사람은 거의 안 보였어요. 실제 공장도 이렇습니까? 네. 자동화율 95%예요. 사람은 관리 감독만 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자리는요? 전남 주민들이 걱정하던데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일자리는 다른 데서 생겨요.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물류, 보안. 고급 일자리죠. 그리고 식당, 숙소, 편의시설. 간접 일자리가 훨씬 많아요.
저녁에 정바다 씨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천 시내 작은 술집이었어요. 바다 씨가 물었죠. 오늘 어땠어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압도당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죠. 바다 씨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예요. 겸손한 척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자신감이 좋네요. 바다 씨가 진지해졌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한테 한국은 자랑이에요. 작은 나라지만 기술로는 누구한테도 안 져요. 블랙록이 와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 주는 거죠. 그 말이 신선했습니다. 인도에선 블랙록을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어요. 한국은 달랐죠.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블랙록 안 와도 괜찮아요? 바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갈 길 가요. 블랙록은 플러스 알파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호텔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HBM 사봤어. 손톱만 한데 960억 개 트랜지스터래. 아내가 웃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신난 거 알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진짜야. 내가 본 중 최고야.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경쟁력 평가였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한국은 AI 시대의 심장이다. 이곳 없이는 전 세계 AI가 멈춘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였어요. 런던의 로버트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내 평가가 바뀌고 있네. 한국은 모험이 아니야. 가장 확실한 선택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하기 싫었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맞다고. 블랙록이 택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닷새째 아침 긴급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도쿄 지사장이었어요. 제목이 긴급 일본 정부 움직임이었죠. 본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이 데이터 주권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외국 기업의 일본 국민 데이터 해외 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죠. 나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새벽에 뉴스 떴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겨냥한 건가요? 나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한국 견제예요. 일본이 발끈했어요. 점심때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첸이었어요. 투자자문사 대표였죠. 제임스, 들었어? 일본이 움직였어. 뭐요? 우리 회사한테 접촉 왔어. 일본이 블랙록한테 더 나은 조건 제시하겠대.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전력 할인까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접 움직여. 한국 프로젝트 무산시키려는 거야.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임스, 솔직히 일본이 더 안전하지 않아? 지진 빼고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조건이 매력적이었어요. 세금 감면은 수천억 절약이었죠. 토지 무상 제공도 큰 메리트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로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봤나? 일본 제안?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일본이 훨씬 나아. 이사회 설득해. 한국 프로젝트 접고 일본으로 가자고. 저는 반발했어요. 로버트, 아직 결정할 때 아니에요.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자네 또 실패하고 싶나? 인도 때처럼.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압박이 거세졌어요. 일본의 파격 제안, 로버트의 공세, 본사 이사회의 동요. 한국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담담했어요. 우리 할 일해요. 일본이 뭘 제시하든 우리는 우리 길 가요. 하지만 일본 조건이 훨씬 좋은데요? 나래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임스 씨, 조건이 다가 아니에요. 실행이 중요하죠. 그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런던 본사 이사회였어요. CFO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제안 검토했나? 로버트가 먼저 답했죠. 검토했습니다.
훌륭해요. 세금 감면만 3천억입니다. 토지도 공짜고요. 한국보다 월등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자네 생각은?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일본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첫째 지진. 2024년 규모 6.0 이상 3차례 발생. 둘째 전력 비용. 한국보다 40% 높습니다. 셋째 공급망. HBM은 한국이 80% 장악했어요. 로버트가 반박했습니다. 지진은 과장이에요. 일본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전력 비용은 보조금으로 커버돼요. HBM은 공수하면 되고요. 저는 맞받아쳤어요. 지진 리스크는 보험사가 거부했어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고요. 전력 보조금은 몇 년이나 갈까요? HBM 물류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CFO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일리 있네. 하지만 이사회는 결정해야 해. 투표하지. 한국 지속 vs 일본 전환. 저는 긴장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 표정이 복잡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왔어요. 투표 결과 한국 지속 5표, 일본 전환 4표. 근소한 차였습니다. 한 표만 바뀌면 뒤집혔겠죠.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렇게 위태로운 줄 몰랐습니다. 나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 유지됐어요. 하지만 간발의 차예요. 그녀는 의외로 차분했죠. 괜찮아요. 우리 믿고 가요. 그 여유가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와 통화했어요. 오늘 일본이 공세 펼쳤어. 간신히 막았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한국이요. 근데 설득이 어려워. 로버트가 계속 방해해요. 엘리자베스가 조언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 보여줘. 숫자 말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보고에선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로 설득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도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타케시 야마모토라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였어요. 영어가 유창했죠. 미스터 브래들리, 우리 만날 수 있습니까? 일본 제안을 직접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한국 실사 중입니다. 타케시가 끈질겼습니다. 하루만요. 도쿄 왕복 항공권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나래 씨와 상의했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그녀가 웃었어요. 가보세요.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자신 있어요. 저는 그 자신감이 놀라웠습니다. 인도 정부는 항상 불안해했었어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패닉에 빠졌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일본이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공격적일까? 다음 주 도쿄 방문을 잡았어요. 이틀 다녀오기로 했죠. 비교해보고 확실히 판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래 씨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한국이 맞다는 걸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신 있네요. 그녀가 활짝 웃었죠. 당연하죠. 우리는 준비됐으니까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한국이 가진 게 있어.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 검증된 신뢰. 그게 가장 큰 조건이야. 도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타케시가 안내했죠. 후쿠시마 인근 부지를 보여줬어요. 넓었습니다. 바다도 가까웠죠. 조건은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세금 감면 계획도 구체적이었고 토지도 즉시 제공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타케시는 계속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아요. 정치도 불안정하고요. 북한 리스크도 있잖아요. 일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다 듣기로 했죠.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전력망 시찰이었어요. 후쿠시마 전력공급센터를 방문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도쿄까지 전력 공급해요. 안정적입니까?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대체로요.
하지만 여름엔 가끔요? 피크타임엔 전력 부족이 있어요. 그때는 일부 지역 순환 정전을 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환 정전이요? 데이터 센터예요? 담당자가 난처해했죠. 그건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조건은 좋지만 준비는 안 됐어. 한국처럼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약속만 있었죠. 인도와 똑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래 씨가 마중 나왔어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조건은 좋은데 실행은 불확실해요. 한국이 나아요. 나래 씨가 환하게 웃었죠.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래 씨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발표됐어요. OECD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국 AI 인프라 모델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였죠. 저는 황급히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 전력망,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성.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은 다른 국가에서 찾기 어렵다. OECD가 한국을 공식 벤치마크로 지정한 겁니다. 저는 나래 씨를 봤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일본이 아무리 공세 펼쳐도 국제기구가 인정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어요. 한국 AI 스타트업 수 5년 전 대비 420% 증가. AI 관련 특허 출원 전년 대비 35% 증가. 정부 AI 예산 전년 대비 40% 증가.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보고서도 확인했어요. 2025 글로벌 AI 투자 적합국 순위. 한국이 1위였습니다.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일본은 5위였죠.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었어요. 정치 안정성, 인프라 신뢰도, 기술 생태계, 규제 예측 가능성.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OECD 보고서 봤나? 한국이 공식 벤치마크야. 블룸버그도 1위로 평가했고. 일본은 5위야. 답장이 빨리 왔어요. 그건 정치적 평가야. 실질적 조건은 일본이 나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도 한국을 가리키고 국제평가도 한국을 지지했으니까요. 다음 날 전남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솔라시도 현장이었어요. 이강산 소장을 만났죠. 일본 다녀왔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소장이 웃었어요. 소문 빨라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일본이 나았어요. 하지만 준비는 한국이 월등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우리는 5년 준비했어요. 일본은 이제 시작이에요. 현장을 걸으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 있었어요. 새 풍력 발전기도 세워지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블랙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는 블랙록 안 와도 이 일해요. 우리 계획이니까요. 하지만 블랙록이 오면 더 좋죠. 함께 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담담함에 감동받았어요. 필사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저녁에 김들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할머니가 홍어를 권했죠. 이번엔 냄새가 덜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응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일본 갔다 왔다며? 네. 구경 갔다 왔어요. 어땠어?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나아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네. 우리 손자 여기서 일하게 해줘. 저는 약속했습니다. 프로젝트 성사되면 일자리 많이 생길 거예요. 할머니 손자도 일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죠. 고맙네.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vs 일본 비교 분석이었어요. 첫 장에 요약을 썼습니다. 일본은 조건으로 유혹한다.
세금, 토지, 보조금. 하지만 한국은 결과로 말한다. 작동하는 시스템, 검증된 신뢰, 국제적 인정. 투자는 약속이 아니라 실행에 해야 한다. 한국이 답이다.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마음 정했어. 한국이야. 확실해? 완전히요. 일본 가서 비교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 신발끈 매고 있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믿어. 당신 판단을요. 저는 감사했어요. 아내의 지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다음 주 런던 본사 최종 보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이 날 거예요. 한국이냐 일본이냐?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제대로 판단했으니까요. 한국은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죠. 런던 본사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로버트에게서 긴급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제임스 이사회가 마음 바꿨다. 본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강화했어. 해외 AI 투자 기업에 30% 징벌 관세 부과 방침이래. 블랙록 주주들이 패닉 상태야. 내일 회의에서 한국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한대. 최악의 경우 철수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놀랐겠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노트북을 보여줬죠. 미국 정부가 개입했어. 한국 프로젝트가 위험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해. 최선을 다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정치 문제야.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인도 때처럼. 새벽 내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오전 9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사회 전원이 참석했어요. CFO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정부가 움직였네. 상황이 심각해. 로버트가 즉시 발언했죠. 철수해야 합니다. 관세 30%면 수익성이 없어요. 일본으로 방향 틀어야 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자네 마지막 변론 해보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OECD와 블룸버그가 한국을 1위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곳이에요. 트럼프 압박은 일시적이지만 한국의 준비는 영구적입니다. 로버트가 비웃었습니다. 일시적. 트럼프는 4년은 더 있어. 그 4년 동안 우린 파산해. 저는 반박했어요. 블랙록은 장기 투자자예요. 4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30년을 봐야죠.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사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치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CFO가 정리했습니다. 투표는 내일 하겠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한국 프로젝트는 끝이야. 2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솔라시도 풍력 발전기, 삼성 클린룸, 정바다의 자부심, 강나래의 열정, 이강산의 묵묵함, 김들 할머니의 여유. 나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 정부 압박 때문에 프로젝트가 위험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투표인데 아마 부결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래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제임스 씨 최선 다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득을 못했어요. 나래 씨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임스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인도 때처럼 또 실패하는 건가? 이번엔 내 판단이 맞았는데 정치 때문에 망하는 건가?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투자는 결국 돈과 권력이 결정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긴급 서한이라는 제목이었죠. 본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제안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블랙록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CFO에게 전달했습니다.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오후 3시 추가 회의. 한국 대표단 발표 허용.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화상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추가됐어요. 한국산업부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었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부 AI 산업국장 최민준입니다. CFO가 발언했습니다. 국장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국장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한국 정부는 3가지를 보장합니다. 첫째, 전력 공급 30년 장기 계약. 가격 동결 조항 포함. 둘째, 세제 혜택 패키지. 법인세 50% 감면 10년간. 셋째, 정치 리스크 보험.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 보호 제도.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는요? 민준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난 15년간 남북 군사 충돌 제로입니다. 휴전선 긴장은 과장됐어요. 실제 비즈니스 환경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요? 한국이 대응할 수 있습니까? 민준 국장이 미소 지었죠.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협상 채널이 열려 있어요. 또한 우리는 WTO 제소도 준비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민준 국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록이 한국을 택하면 오픈 AI도 따라옵니다. 삼성과 SK가 HBM 우선 공급을 약속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AI 생태계 전체를 선점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외됐어요. 30분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다시 소환됐습니다. CFO가 발표했어요. 이사회는 한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네. 투표는 내일로 연기하네. 하루 더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래 씨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엄청난 제안 가지고 왔어요. 그녀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린 몰랐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포기 안 하네요. 저녁에 민준 국장에게 별도로 연락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그가 답했죠. 우리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준비됐어요. 증명할 기회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와 통화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 한국이 놀라운 제안 들고 왔어. 아내가 기뻤습니다. 잘 됐네. 내일 투표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승산이 있어. 투표 전날 밤 로버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임스 내일 자네가 이긴다. 축하하네. 저는 놀랐어요. 로버트가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CFO가 의장을 맡았어요. 한국 프로젝트 지속 여부 투표를 시작하겠네. 찬성부터. 화면 속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1명, 2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대 2였습니다. 로버트도 기권했어요. CFO가 선언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속 가결. 브래들리 자네가 총괄 책임자네. 저는 감격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회의 후 즉시 나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통과됐어요. 7대 2로. 그녀가 환호했죠. 정말요? 대박이에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 계약 준비해야죠. 일주일 뒤 뉴욕 UN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블랙록 수행단으로 초청받았어요. 맨허튼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죠. 한국 대통령과 블랙록 CEO가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나왔습니다. 75세의 전설이었죠. 제임스 잘 해냈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악수가 오갔습니다. 레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준비 상태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답했어요.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0분 논의 끝에 합의가 나왔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서명식이 준비됐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왔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어요. 레리 핑크가 이어받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레리와 단독 대화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오픈AI와도 계약해야죠? 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SK그룹이 협상 중이야. 다른 트랙이지. 일주일 뒤 서울에서 두 번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SK그룹과 오픈AI였어요. 저도 참관했죠. SK 회장과 오픈AI 대표가 악수했습니다. 전남 AI 데이터센터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양해각서일 뿐이라는 걸. 본계약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요. 서명식 다음 날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보고 싶었어요. 이강산 소장을 만났죠. 뉴욕 서울에서 서명식 했다면서요? 네. 2개 MOU 나왔어요. 소장이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언제예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본계약 나와야 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우리 일 계속해야겠네요. 원래 계획대로요. 변함없었습니다. 서울 블랙록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전력 공급 계약, 토지 사용권, 세제 혜택 협상. 체크리스트가 끝없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본 계약까지 최소 18개월 걸려요. 저는 한숨 쉬었죠. 그동안 뭘 해야 하죠? 준비하는 거죠. 하나씩 클리어하면서요. 나래 씨와 회의했습니다. MOU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녀가 웃었어요. 알아요. 우리도 준비 많이 해야죠. 저는 그 현실감이 좋았습니다. 들뜨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MOU 나왔지만 아직 멀었어. 본계약까지 2년은 걸릴 거야. 아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제대로 하면 돼.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MOU 이후 로드맵이었어요. 2026년 환경평가 완료. 2027년 1단계 착공. 2029년 1차 가동. 2030년 전체 완공. 긴 여정이었습니다. 3개월 뒤 OECD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을 글로벌 AI 인프라 벤치마킹 국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래 씨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요? OECD가 한국을 공식 모델로 삼았어요. 그녀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저는 웃었죠. 당신들이 잘해서예요. 블룸버그 순위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AI 투자 적합국 1위였어요. 미국 2위, 일본 5위.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에서 CFO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네 판단이 옳았네. 국제사회가 인정했어. 로버트도 조용했어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틀리지 않았어. 세계가 배우고 있어. 6개월 뒤 런던 본사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현황 보고였어요. 전체 임직원 200명 앞에서였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었죠. 5년 전 인도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한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CFO가 말했어요. 브래들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네. 실패에서 배우고 성공으로 만들었어. 로버트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제임스, 내가 틀렸네. 자네가 맞았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로버트. 토마스와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났죠. 아빠. 토마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과 포옹했어요. 솔라시도로 안내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재생에너지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강산 소장을 소개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소장이 악수했어요. 환영합니다.
제임스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녁은 김들 할머니 집에서 먹었습니다. 한정식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감동했습니다. 맛있어요. 토마스도 열심히 먹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에요? 네. 환경운동가예요. 할머니가 토마스 손을 잡았어요. 착한 청년이네. 여기 자주 와.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잘했어. 정말 멋진 프로젝트야. 토마스의 인정이 제일 기뻤습니다. 2027년 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솔라시도 부지였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 블랙록 임원들, 오픈 AI 대표까지.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오늘은 시작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심장이 여기서 뜁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준비된 나라의 힘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레리 핑크가 첫 삽을 떴어요. 다음은 한국 대통령이었죠. 그 다음 저였습니다. 삽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 회의적이었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니. 인도의 실패를 딛고 한국의 성공을 만들었다니. 강나래가 옆에 섰습니다. 제임스 씨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착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이 특집을 편성했어요. 아시아의 AI 수도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라는 제목이었죠. BBC도 뒤따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로이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블랙록 9천조 원 베팅 한국의 준비가 결정적이었다.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이 뉴스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가 옆에 앉아 함께 봤어요. 제임스 씨, 우리 유명해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유명해진 거예요. 저는 그냥 알린 사람이고요. 일주일 뒤 첫 번째 외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이었어요.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왔죠. 저는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장관님. 그가 악수하며 말했어요. 브래들리 씨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전남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장관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전력망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입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놀라운데요.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준비였다고 강조했어요. 솔라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강산 소장이 우리를 맞았죠. 독일 대표단을 안내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활기찼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갔습니다. 장관이 감탄했어요.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입니다. 풍력발전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흰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박솔 연구원이 답했죠. 연평균 35%예요.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바람 조건이 좋거든요. 점심은 목포 해산물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가 나왔어요. 장관이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한 점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네요. 은하 씨가 통역하며 웃었어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식사 후 장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솔직히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신뢰요. 그들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해야겠군요. 저는 웃었죠. 독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기술력은 이미 있잖아요. 2주 뒤 프랑스 대표단이 왔습니다. 디지털부 장관과 기업인 10명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코스였죠. 전남 현장 투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투자 유치 인센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제 혜택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나래 씨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50% 감면 10년간. 토지장기 임대 특혜. 전력 가격 30년 고정. 프랑스 장관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겠어요. 한 달 뒤엔 캐나다가 왔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와 토론토 시장이었죠. 그들은 특히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캐나다도 수력이 풍부하거든요. 박솔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의 궁합이 완벽하다고요. 전력 소비가 큰 AI에게 안정적 재생에너지는 필수라고 했죠. 주지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캐나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의지입니다. 한국은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방문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라 첸이 온 거예요. 경쟁자였지만 친구이기도 했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제임스 축하해. 자는 놓쳤어.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사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전남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너무 작다고 생각했거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죠. 싱가포르는 땅이 없어. 그게 한계야. 현장을 둘러보며 사라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네. 준비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직접 보고 깨달았죠.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사라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인도 실패가 도움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청나게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화려한 약속은 믿지 말자는 거. 대신 이미 작동하는 걸 찾자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방문은 일본이었습니다. 타케시 야마모토가 왔어요. 경제산업성 관료였죠. 2년 전 일본 투자를 강력히 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타케시 씨. 그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축하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이 더 준비돼 있었네요. 저는 그를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일본도 훌륭한 선택지였어요. 다만 타이밍 문제였죠. 현장을 안내하며 타케시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점심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속도와 실행력에서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일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술은 이미 있잖아요. 타케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행 의지가 중요하죠.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기회에는 일본이 선택받을 수 있어요. 3개월간 15개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준비였다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었다고. 세계가 배우러 오는 걸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래 씨와 목포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나래 씨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세계가 인정했어요. 저는 웃었죠. 당신들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증인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심은 달랐습니다. 저도 이 성공의 일부였어요. 2년 전 회의적이었던 영국인이 지금은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으니까요. 인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한국의 성공에 적용한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CFO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벤치마킹 현황이었어요. 3개월간 15개국 방문 모두가 한국 모델 연구 중 다수 국가가 유사 프로젝트 추진 예정.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잘했네, 브래들리.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21세기 모델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CFO도 이제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죠. 2028년 봄 블랙록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한국 프로젝트 2단계 확장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죠.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레리 핑크 CEO가 직접 주재했어요. 임원 12명이 모였죠. 브래들리, 한국이 성공을 증명했네. 이제 확장을 논의할 때야.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전남 지역 전체였죠. 솔라시도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솔라시도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7년 1단계 완공 예정이고요. 이제 2단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수와 광양이 파란 점으로 표시됐어요. 2단계는 여기입니다. 여수 광양산업단지 인근이죠. 추가 부지 15제곱킬로미터. 발전 용량 5기가와트 추가 가능합니다. CFO가 질문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5천조 원입니다. 1단계의 절반 규모예요. 하지만 효율은 더 높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요. CFO가 고개를 끄덕였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1단계도 아직 완공 안 했는데. 저는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로버트 씨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2030년에 가동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레리 핑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브래들리 말이 맞아. 늦으면 경쟁자가 선점해. 구글도 아마존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저는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미 부지 확보해놨어요. 우리 결정만 기다리고 있죠. 임원들이 놀라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단계 확장 찬성 여부.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10대 2.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로버트도 이번엔 찬성했죠. 레리가 선언했습니다. 2단계 확정. 브래들리 자네가 총괄하게. 회의 후 로버트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제임스 인정하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대박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로버트. 당신 견제 덕분에 더 꼼꼼해졌어요. 런던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나래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엄지를 지켜세웠죠. 통과. 5천조 추가 투자 확정됐어요. 나래 씨가 환호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차에 탔어요. 바로 전남으로 내려가죠. 소장님한테 알려야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들떴습니다. 2단계가 현실이 되다니. 전남도청에 먼저 들렀습니다. 도지사를 만났어요.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죠. 도지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2단계 확정됐어요. 여수 광양 개발 시작합니다. 도지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래들리 씨. 전남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청 기획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여수는 여기, 광양은 여기입니다. 연결 도로가 필요하고 전력망 확충도 필요해요. 박솔 연구원이 설명을 추가했죠. 해상 풍력 단지도 확대합니다. 현재 3기가와트를 5기가와트로 늘릴 거예요. 저는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2028년 하반기 설계 시작, 2029년 상반기 착공, 2030년 말 1차 가동. 타이트합니다. 기획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능해요. 1단계 경험이 있으니까요. 솔라시도로 이동했습니다. 이강산 소장을 만났죠. 현장은 한창이었어요.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2단계 확정됐어요. 소장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준비해 둘게요. 우리는 여수 예정부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거리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넓은 땅이었죠. 아직 비어 있었지만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2단계 중심입니다. 15제곱킬로미터. 솔라시도보다 작지만 더 효율적일 거예요. 나래 씨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상공에서 본 부지는 더 넓어 보였어요. 바다 너머로 산업단지가 보였죠. 나래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여수 석유화학단지예요. 전력 공급 이미 되고 있어요. 연결만 하면 돼요. 점심은 여수 시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게장 정식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했죠. 게장을 능숙하게 먹었습니다. 은하 씨가 웃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식사 후 여수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활기찬 분이었죠. 브래들리 씨 환영합니다. 여수가 AI 도시가 되는군요. 저는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로, 전력, 물 모든 게 필요해요. 시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5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블랙록 오기 전부터요.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먼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광양도 방문했습니다. 제철소가 유명한 곳이었죠. 광양시장도 만났어요. 데이터 센터와 제철소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전력 공유하고 열 관리도 협력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미 다 생각해놨네요. 저녁에 전남도청 사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어요. 소주가 나왔죠. 저도 이제 소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2단계를 위하여. 나래 씨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5년 전 생각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저는 웃었죠. 그때 전 회의적이었어요. 인도 트라우마 때문에. 나래 씨가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잔을 들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이 최고라고. 호텔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2단계 확정됐어. 5천조 추가야. 아내가 환호했어요. 축하해. 당신 정말 대단해. 저는 겸손하게 말했죠.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전 그냥 기회를 알아본 거고요. 다음 날 서울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에 산더미 같은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단계 준비 작업이었죠. 환경평가 토지 계약 전력 공급 협약 건축 설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1단계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과 일하는 법을요. 그들은 약속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행했어요. 저는 그 신뢰 위에서 일할 수 있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2단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준비돼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어요.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죠. 2단계는 더 크고 더 빠를 겁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었어요. 2028년 가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영대학원 특강이었어요. 주제는 신뢰의 경제학 실패에서 성공으로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모교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10월에 옥스퍼드는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어요. 제가 30년 전 공부했던 캠퍼스였죠. 경영대학원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멋졌어요. 강연 전날 밤 호텔에서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옆에 앉아 조언했어요. 여보 인도 실패 이야기를 먼저 해. 그게 사람들 마음을 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실패가 더 좋은 교훈이니까요. 강연 당일 아침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500석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 교수들, 기업인들이 섞여 있었죠. 데이비드 윌슨도 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동창이자 제게 한국을 소개한 친구였어요. 학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연사는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블랙록에서 27년 근무했고 현재 한국 AI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실패와 한국에서의 성공. 그 여정을 들어보시죠.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19년 라자스탄 사막 사진이었죠. 반쯤 지어진 태양광 패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3조 원을 날렸죠. 제 판단 착오 때문이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도 프로젝트의 전말을 털어놨어요. 화려한 약속, 부실한 준비, 결국 프로젝트 중단. 그리고 제 사임까지. 다음 슬라이드는 런던 작은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 셋이 전부였죠. 5년간 안전한 프로젝트만 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다시 실패할까 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지도가 떴어요. 2025년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신흥시장은 이제 질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설득했습니다. 한번 보기만 해보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들은 제 한국 여정이었습니다. 솔라시도 풍력발전기, 삼성 클린룸 전력 관제센터. 하나하나 설명하며 제가 받은 충격을 전달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준비가 끝나 있었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인도와 한국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실행입니다. 인도는 모든 게 약속이었어요. 계획서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질문이 왔습니다. 다른 교수였어요. 그럼 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요. 계획서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신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과 실행으로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성과였어요. OECD 벤치마크 지정 블룸버그 1위 평가 15개국 벤치마킹 방문. 숫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증명했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릅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합류한 거예요. 젊은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실패의 교훈이 성공에 어떻게 도움됐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인도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약속만 들지 말고 현장을 봐라. 둘째, 화려한 계획서보다 작은 실행이 낫다. 셋째, 정부 보증보다 민간 준비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한국에서 확인했어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선택이 용기 있는 결정이었나 아니면 계산된 판단이었나? 저는 웃었죠. 둘 다예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또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숫자와 시스템이 저를 설득했어요. 1시간 강연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남 해변 석양 사진이었어요. 풍력 발전기가 실루엣으로 보였죠.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의 시작이에요. 저는 인도에서 3조 원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신뢰를 찾았습니다. 그게 더 큰 자산이었어요.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숫자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실행하는 사람들, 약속보다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교수들도 박수쳤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실패와 성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강연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30분간 다양한 질문에 답했어요.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했나요?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했나요? 다음 투자처는 어디인가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저녁에 학장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교수 10명과 함께 했어요.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학생들이 감동받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죠. 제 경험이 도움이 됐다니 영광입니다. 데이비드와 산책했습니다. 캠퍼스 정원이었어요. 달빛이 아름다웠죠. 제임스, 자네가 자랑스럽네. 다시 일어섰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한국을 소개해줘서 고마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확신 없었어. 자네가 또 다칠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웃었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이 달랐어요. 준비가 끝나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와 통화했습니다. 어땠어? 성공적이었어요. 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 야경이 고요했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공부했던 젊은 저. 그때는 몰랐죠.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줄.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는 과정이 있을 줄. 하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인도의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만들었고 그게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졌죠. 노트북을 열어 강연 피드백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따뜻했죠. 저는 답장을 하나하나 보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세요.
그게 성공의 씨앗입니다.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하루 머물 예정이었어요. 옛 동료들을 만날 계획이었죠. 블랙록 런던 지사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어요. 5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제임스, 잘 지냈어? 한국 프로젝트 대박이던데.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 숙였어요. 점심은 로버트와 함께 했습니다. 템스강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틀렸어. 한국이 정답이었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견제 덕분에 더 철저해졌어요. 고마워요.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옥스퍼드 강연을 떠올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뿌듯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새벽이었습니다. 은하 씨가 마중 나왔어요.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가졌어요. 은하 씨가 웃었죠. 한국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5년 전 처음 본 한국.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 같습니다.